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년 연장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분들이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까? 정년 후에 연금 받기까지 어떻게 버티지? 이런 고민 때문이죠.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으세요? 33년, 어떤 분은 40년 가까이 회사 위에 헌신했는데 60세 되면 수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64세, 65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이 4년, 5년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소득 크레바스, 소득 절벽입니다. 절벽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거든요. 퇴직금으로 버티자니 자녀들 결혼 자금도 모자라고 취업도 안 된 자녀 뒷바라지도 해야 하고 본인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수입은 뚝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안이 뭔지, 내가 몇 년생이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100만 명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조기 수령이 뭐냐고요? 국민연금을 원래 받아야 할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겁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죠.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입니다. 5년을 당기면 30%가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매달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분이 조기 수령하면 70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말이죠. 그래서 누가 이름 붙였는지 손해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 맞는 말입니다. 손해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조기 수령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한 인터뷰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어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세요? 평생 일했던 사람이,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사람이 이제 좀 쉬어야 할 나이에 대책이 없다고 말하는 현실. 이게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민낯입니다. 원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늦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린 겁니다. 그리고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년은 여전히 60세예요. 5년이라는 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 5년을 어떻게 버티라는 겁니까? 자녀들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단계입니다. 결혼 자금도 마련해줘야 하죠. 어떤 분들은 손주까지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 수입은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자니 금방 바닥나고 저축해둔 돈도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생 30%덜 받더라도 당장 오늘,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게 손해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2022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었어요. 연소득 2천만 원, 그러니까 월소득으로 따지면 약 167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서 금액을 줄이면 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어떤 분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96만 원이나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게 되는 거죠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 선을 넘지 않게 일부러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노후를 위해 평생 불입한 국민연금인데 건강보험료 때문에 덜 받겠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인 겁니까? 결국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고심 끝에 내린 쓰라린 선택입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당장의 생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의 현실. 그 무게가 100만 명이라는 숫자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년 연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여당이 검토 중인 중재안이 유출됐습니다. 공식 발표된 건 아니에요. 내부 논의 과정에서 여론을 떠보기 위해 흘러나온 거죠. 하지만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안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은 2028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 뒤부터 정년 연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61세로 1살 올리고요. 그 다음엔 2년마다 1살씩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2036년, 그러니까 11년 뒤에 정년 65세가 완성됩니다. 2안은 2029년부터 4년 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61세로 시작해서 2년 또는 3년마다 1살씩 올라갑니다. 이 경우엔 2038년쯤 정년 65세가 됩니다. 3안은 2029년부터 시작하는 건 같은데 3년마다 1살씩 올리는 겁니다. 가장 천천히 가는 거죠. 이러면 2041년, 그러니까 16년 뒤에야 정년 65세가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제도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년 연장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 특히 1967년생부터는 1년에서 2년 정도 퇴직 후 다시 고용해서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몇 년생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실감이 날 겁니다. 중간 안인 2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7년생과 1968년생, 이분들은 정년 연장 혜택을 못 받습니다. 여전히 60세에 퇴직해야 해요. 대신 2년 정도 재고용 기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1969년생부터는 정년이 1살 연장됩니다. 61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재고용까지 하면 최대 63세까지 가능하고요. 1971년생부터는 정년이 62세가 됩니다. 재고용 2년을 합치면 64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5년생부터가 완전한 정년 65세의 첫 세대가 됩니다. 이분들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이 일치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혜택을 받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또 중간에 끼었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1965년생, 1966년생 같은 경우는 더 억울하실 겁니다. 올해나 내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각각 4년씩 소득 공백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번 안에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거죠. 그럼 1967년생이나 1968년생은 그나마 재고용이라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고용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재고용은 정년 연장과 다릅니다. 정년 연장은 퇴직 시점 자체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계속 같은 직급, 같은 임금으로 일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고용이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경영계가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고임금 고령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일단 퇴직시키고 재고용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거든요. 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조 원 정도의 비용 부담을 기업에 떠안기는 거다.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규칙 변경 절차를 완화해달라. 기업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인건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33년, 40년 회사에 헌신했는데 60세 되니까 퇴직시키고 훨씬 낮은 급여로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건 이번 중재안에 경영계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는 겁니다. 정년이 연장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반 노조의 동의 없이도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에서는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노조가 반대해도 임금을 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삭감을 허용해 주는 거 아니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럼 노동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노동계는 당연히 정년 연장 찬성하겠지 하실 텐데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가장 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으니까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더 오래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어차피 정년까지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 정년 전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차라리 정년 연장보다는 실업급여를 늘려서 보상받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건 나랑 별로 상관없는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실제로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요즘 청년들 얼마나 취업하기 힘듭니까?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에 정년 연장을 빌미로 채용이 또 줄어들까 봐 불안해합니다. 한 청년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용의 기회, 확장성, 이런 게 청년들이 우려하는 부분인데 그게 고려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시니어의 정년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일자리도 중요하거든요.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노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경영계는 반대하고 청년들은 불안해하고 이쪽도 저쪽도 다 불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걸까요? 핵심은 1969년생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1969년생은 올해 56세입니다. 4년 뒤면 60세가 돼서 퇴직하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소득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암담한 상황이에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연금 재정이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더 늦출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년 연장에서라도 소득 공백 기간을 줄여줘야죠. 이게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퇴직하는 1965년생과 내년에 퇴직할 1966년생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분들도 각각 4년씩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번 안에는 이분들을 위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억울하실 겁니다. 한 시청자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60세에 은퇴해도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고 돈 쓸 일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60세 은퇴해도 한 20년은 더 활동해야 하는 시대예요. 특히 60대 초반은 자녀들이 아직 취업 전이거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라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죠. 저는 저대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대로 사회에 적응하고 결혼하고.
버스기사로 일하시는 김호성 씨는 다행히 정년 뒤에도 재고용 형태로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없는 은퇴자들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갑자기 전기기사나 지게차 자격증을 따겠다고 부산한 경우가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자격증만으로 취업하기가 쉽지 않죠. 30년, 40년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60세 되니까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자,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잠깐 프랑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얼마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시위였는지 아십니까? 정년 연장 반대 시위였어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죠. 왜 그럴까요?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이 연동돼 있습니다. 지금 62세가 정년인데 정년을 높이면 연금도 그만큼 늦게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반발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년 연장 반대 시위라기보다는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는 데 반발하는 시위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미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면서 순차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죠. 정년은 60세로 묶어놓고 연금 수령 연령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4년, 5년씩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거고, 그게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프랑스는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200만 원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 물론 그 대가로 프랑스는 국가 재정이 상당히 위태롭죠.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정말 복잡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노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바로 정치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령자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에 이번 주 논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니어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년 연장을 기대하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정년 연장이 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빨라도 3년, 4년 뒤의 일이고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니 정년 연장을 기대하되 그게 안 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플랜 B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둘째, 퇴직 전부터 준비하십시오. 정년 임박해서 부랴부랴 자격증 따고 이러면 늦습니다. 50대 초반, 아니 40대 후반부터 퇴직 후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해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은 무엇인지, 인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30% 덜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70대, 80대가 됐을 때 그 30%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기 수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십시오. 넷째, 건강을 챙기십시오. 일을 계속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60대, 70대까지 일하려면 50대부터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운동도 하시고 식습관도 개선하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 앞으로의 계획,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십시오. 물론 의존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안해하지만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정년 연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소득 공백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IMF도 견뎠고 금융위기도 버텼고 코로나도 극복했죠. 이번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치권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20년, 3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당당한 시니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데도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나올 겁니다. 저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중요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갑시다. 감사합니다.